안녕하세요. 오늘은 41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메시징 쪽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트위터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페이스북을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상당히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코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 하는 페이스북 연동은 사실상 트위터 연동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트위터라고 하는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API 세트,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는 API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 오픈하고 있는 API가 서로 다르겠죠.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HTTP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고요. 트위터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의 바이너리 포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정의를 해서 XML 포맷으로 된 나름대로 API 세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트위터에서 해봤던 것처럼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라이브러리가 제공이 되고요. 심지어는 페이스북은 어떤 공식적인 그 클라이언트 그 사용 패턴을 아예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페이스북 클라이언트 앱을 아예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그대로 붙이기가 훨씬 쉽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알아봤던 페이스북 연동 코드를 보시면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다 그러면 이번에는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이번 섹션에서는 아주 짧게 아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페이스북 연동하는 거. 자, 일단 페이스북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 사이트에 여러분이 이제 계정을 가지고 로그인을 하시면 뭐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아마 이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내 계정에 딱 들어가서 내 정보에 이렇게 저희 담벼락글이죠.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쓸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담벼락글에다가도 쓸 수가 있고요. 그게 소위 여기서 보시면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걸로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블로그성 그런 서비스다 보니까 블로그성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SNS 서비스다 보니까 사진 같은 거를 기본으로 다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단문처럼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뭐 사진을 올릴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전 세계 사용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유망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사이트를 연동한 어떤 기능을 여러분의 앱에 붙이는 거는 굉장히 뭐 좋은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페이스북 자체를 가지고 사용하는 그 페이스북 클라이언트는 이미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페이스북 클라이언트만 가지고 어떤 가치를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여러분이 어떤 앱을 기획을 잘 해서 만든다라고 하면 페이스북을 부가적인 기능으로 데이터 공유를 위한 또는 정보 공유를 위한 그런 통로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트위터에서 봤던 것처럼 페이스북도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연동할 수가 있고요. 인증 방식은 똑같이 OAuth 인증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증 부분이 동일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글을 읽고 쓰는 방식도 트위터에서 했던 그 동일한 액티비티 레이아웃, 그죠? XML 레이아웃을 만들어 놓은 그거를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이해를 했으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웹사이트에서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그 페이스북 사이트 접속해 보시면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 이름에 이 담벼락 글을 이렇게 쓰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스테이터스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그 설정 부분을 갈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 세팅이라고 하는 걸로 가보시면 자,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트위터에서 여러분이 만든 뭐 이러면 샘플 트윗 앱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는 페이지가 있었던 것처럼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앱스라고 해서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하는 그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는 샘플 페이스 앱이라고 하는 샘플로 만들어 놓은 그 앱을 등록한 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보시면 샘플 페이스 앱이라고 하는데 가보시면 등록한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이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더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카운트 세팅에 앱스 가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기본적인 설정 내용들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우리가 그 앱을 딱 앱을 등록했을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여러분이 만든 앱에서 이 페이스북 사이트를 연동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앱을 하나 등록을 해보시면 그런 정보들을 볼 수 있다 생각을 하면 트위터 연동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코드를 직접 보면서 확인을 하게 될 거고요. 일단 인증 부분 똑같이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결하기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인증 페이지를 트위터에서 띄웠었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트위터처럼 별도의 인증 페이지를 여러분의 앱 안에서 액티비티로 구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위해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라이브러리가 아예 그 페이지를 별도로 이렇게 띄워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페이스북은. 그래서 내가 그냥 인증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필요한 코드만 호출을 해주면 얘가 알아서 인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오어스 인증이니까 직접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정상적으로 인증이 됐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메인 액티비티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앱의 기본 화면, 메인 화면으로 돌아오겠죠? 그러면 메인 화면으로 돌아오면 그 정보를 여러분이 똑같이 받아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트위터처럼 인증 화면을 위한 별도의 액티비티를 구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코드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아, 트위터보다 페이스북 연동하는 게 훨씬 쉽네요. 이렇게 아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이제 그러면 페이스북에 올라가 있는 아까 담벼락들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연결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까 같은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아이콘은 좀 바뀌어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트위터에서 글을 가져온 거하고 똑같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글을 입력해서 글쓰기를 누르면 여기 업데이트 되는 방식도 동일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과정들이 동일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코드의 주요 부분만 잠깐 확인을 하면 아 이렇게 쓰는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코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샘플 트윗 앱이라고 하는 거를 임포트해서 썼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샘플 페이스 앱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 파일을 임포트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지금 임포트가 안 돼 있으니까요. 그 파일을 한번 임포트하는 과정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임포트해서 existing projects into workspace. 자, 이거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all 프로젝트 안에서 보면 샘플 페이스 앱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확인 누르고 피니시 누르면 이제 샘플 페이스 앱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임포트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RES 밑에 레이아웃 밑에 가보시면 메인 액티비티를 위한 main.xml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뷰를 위한 리스트 아이템이 정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그 트위터 쪽에 썼던 건 이렇게 없애고요. 자, main.xml부터 먼저 열어볼게요. main.xml부터 열어봤더니 이렇게 연결하기 버튼 있고, 자, 우리가 접속이 정상적으로 되면 사용자 이름, 등록된 사용자 이름을 여기서 보여주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feed list view라고 해서 XML에다가 그냥 여기는 바로 리스트 뷰를 추가를 해줬네요. 그죠? 그래서 리스트 뷰를 상속해서 새로 정의한 어떤 리스트 뷰를 여기다가 바로 추가를 하니까 패키지 이름을 다 써준 거고요. 뭐 자주 얘기하지만 이렇게 리스트 뷰를 상속해서 썼을 때 장점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리스트 뷰의 기본을 사용을 하면서 여러분이 어댑터만 만들어서 설정해주는 방법이 또 갖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 생각해주면 될 거고요. 리스트 뷰에서 여기 보시면 속성 중에 대표적으로 캐시 컬러 힌트나 뭐 이런 거 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각각의 아이템을 위한 뷰를 만들어줬을 때 얘가 깜빡깜빡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캐시 컬러 힌트, 그 다음에 실렉터 이런 정보들을 사용을 해주면 그 리스트를 이렇게 스크롤링 할 때 깜빡깜빡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죠. 선택유제 쪽에서 아마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write 버튼이 있고 글쓰기 버튼이 있고 글을 쓸 내용을 입력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리스트에 각각의 아이템을 위한 뷰 객체는 여기 있는 리스트 아이템이라고 하는 걸 정의가 되어 있고요. 왼쪽에 아이템 이미지, 그다음 오른쪽에 텍스트 뷰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트위터 쪽에 했던 거하고 형태가 아주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거를 레이아웃 잡는 거나 이런 것들은 약간 바꿔본 겁니다. 그 다음에 코드를 한번 가볼게요. 코드를 한번 가보니까 일단은 얘기했던 것처럼 lib라고 하는 폴더 밑에 사용할 수 있는 그 페이스북 라이브러리가
들어가 있어요. 네,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거를 라이브러리 추가를 안 한 것 같네요. 자, 일단 그 샘플 페이스 앱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프로퍼티스로 한번 가보죠. 이렇게 해서 자, 빌드 패스 쪽으로 가봤더니 라이브러리에 뭔가가 없네요. add jars라고 하는 버튼 눌러서 샘플 페이스 앱에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ib 폴더가 없네요. 지금 lib 폴더가 여기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은 lib 폴더가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jar 파일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뭐 그런 게 다 빠져 있고요. 예, 라이브러리의 부분이 다 빠져 있고 여기 페이스 앱이라고 해서 지금 페이스북 접속하는 로그인하는 부분이 여기 이렇게 딱 되어 있네요. 지금 라이브러리 임포트라고 할 수가 없고요. 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걸 여기다 아예 다 포함을 시켜놨네요. 여러분이 인증을 하고 하는 것들을 여기 안에 딱 집어넣어 놓은 거죠. 자, 여기에 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내용이 풀려 있으니까 lib 폴더를 없앴던 거네요.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페이스북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자르 파일로 되면 아까처럼 해주고요.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아예 소스 파일이 들어가 있다라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로 먼저 가보면 메인 액티비티에서 첫 번째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커넥트 연결하기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인증 과정을 거치겠죠. 자, 거기를 한번 가볼게요. 자, 커넥트라고 하는 이 메소드 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동을 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와우, 우리가 그 트위터 연결을 할 때는 코드가 좀 많았는데요. 여기 보니까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객체를 새로 뉴로 해서 인스턴스를 하나 만든 다음에 해주는 게 뭐예요?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if else 이미 인증이 됐을 경우를 구분해 주는 거고 인증이 안 됐을 경우에 한 줄 딱 호출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페이스북 객체가 있으면 authorize라고 하는 하나의 메소드만 호출을 해주게 됩니다. 나머지 basic info라고 하는 클래스에는 이 페이스북 연결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들이 여기 들어가 있겠죠. 요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서 잠깐 보면 이런 정보들은 우리가 페이스북 사이트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만드는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을 이용해서 등록을 해주면 그때 자동으로 그쪽에서 보여주는 정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정보들을 여기다가 여러분이 등록한 다음에 갖다가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다 넣어주면 되고요. 그러면 한 줄만 호출하면 된다는 거예요. 트위터처럼 길게 만들 필요도 없고 로그인 페이지를 그죠? 로그인 화면을 액티비티로 새로 만들어줄 필요도 없네요. 그러면 authorize로 호출하면 아까 여러분이 실행 화면에서 봤던 거 어떤 거였어요? 자,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인증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돌아오는 거 뭐였어요? 우리가 결국에는 리턴되는 값들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똑같이 onActivity result에서 받겠네요. 그러면 onActivity result에서 뭔가를 받았을 때 처리하는 걸 보니까 여기서 페이스북 인스턴스 뭐예요? 페이스북 객체 아까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었을 때 그 객체를 베이직 인포라고 하는 데다가 저장을 해놨는데 그때 결과값이 성공으로 넘어오면 authorize callback이라고 하는 걸 호출하네요. 그렇죠? authorize callback이라고 하는 거를 얘가 호출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onActivity result, main activity로 다시 응답 결과를 보내주면 내가 그거를 요 코드만 호출하면 된다. 이건 항상 이렇게 하겠죠, 아마도. 그러면 요건 그대로 그냥 놔두면 됩니다. 우리가 트위터 클라이언트에서는 응답을 받아서 거기서 바로 처리를 해주는 코드를 넣었는데요. 여기는 일단 전처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전처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요 인증 결과값 처리하는 거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네요. 근데 여기 뭐죠? authorize callback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authorize listener라고 하는 게 있어요. listener. 결국엔 뭐냐면 우리가 이 authorize listener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find를 한번 찾아볼까요? 해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connect를 할 때 우리가 authorize라고 해서 인증 화면을 띄워줬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listener를 등록해줬어요. 그러면 아까 onActivity result 그 코드를 그대로 여러분이 복사해서 쓴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인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이 authorize listener 안에 onComplete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된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나머지 onError는 당연히 에러가 났을 때 이게 호출이 되겠죠? onFacebook error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해놨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정상적으로 인증이 됐을 때는 여러분이 그럼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자, 인증을 띄우는 거 아까 우리가 커넥트 버튼을 눌렀을 때 커넥트라고 하는 연결하기 버튼 눌렀을 때 커넥트라고 하는 메소드 호출해줬는데 거기에서 한 줄. 아하, 그렇게 쓰는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onActivity result 그대로 복사해서 쓰고 여기에 있는 authorize listener의 이 부분만 여러분이 필요한 걸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주면 될 텐데 그 중에 이 부분은 또 그냥 쓰시면 될 겁니다. 그죠? 예, 그냥 쓰면 될 거예요. 맞나요? 네, 그냥 쓰면 될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여기 마지막에 show user timeline 뭐였어요? 트위터에서도 정상적으로 로그인돼서 onActivity result에서 결과를 받으면 유저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걸 호출해 줬었죠. 자, 페이스북은 월이라고 해서 담벼락 그리긴 하지만 그 스테이터스를 가져오긴 하는데 유저 타임라인은 아니지만 동일하게 메소드를 그냥 만들어줬어요. 동일한 이름으로 여러분이 쉽게 트위터의 타임라인처럼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걸 호출하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쇼 유저 타임라인으로 먼저 가볼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인증 과정이 이렇게 해서 끝났고 글을 보는 거 가서 보니까 get user timeline 똑같이 돼 있네요. 그죠? 그리고 get user timeline에 가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조금 길게 돼 있어요. 자, 조금 길게 돼 있는 거를 봤더니 여기 보니까 페이스북 인스턴스의 리퀘스트라고 해서 me/feed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요거는 페이스북이 XML 포맷으로 해서 결과값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다양한 API 세트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담벼락 글은 me, 나에 대한 정보 중에서 feed라고 하는 이 API 정보를 받으면 내가 그 글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의 API 세트 레퍼런스를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me feed 말고 엄청나게 많은 API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트위터의 타임라인처럼.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리퀘스트라고 해서 요청을 하면 결과값이 스트링으로 넘어와요. 근데 이 스트링이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JSON 포맷으로 되어 있습니다. JSON 포맷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을 텐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JSON이라고 하는 포맷으로 XML 형태로 해서 데이터가 넘어오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JSON 오브젝트라고 해서 만들고 어레이라고 해서 만들고 그 어레이에 들어가 있는 값들을 여러분이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미 JSON 파싱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JSON이라고 하는 포맷으로 되어 있으면 이런 형태로 파싱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me-feed라고 하는 API 세트에서 정의한 XML 태그가 보면 데이터라고 하는 태그도 있고 그 안에 다시 id, from, name 이런 오브젝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JSON 포맷으로. 그래서 이거를 처리를 해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값들을 처리할 수 있는데 이게 뭐가 돼요? 우리가 트위터에서 봤던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값이 되고요. 이 페이스북에서는 담벼락에 올라가 있는 각각의 글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값들을 전부 다 뽑아내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는 스테이터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트위터는 그 라이브러리에서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객체로 각각의 글들을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 각각의 JSON 포맷으로 된 XML 데이터를 파싱해서 각각의 스트링 값이나 이런 걸 뽑아낸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담을 수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feed 아이템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해놨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그거를 어댑터에 add 아이템을 추가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어댑터 안에서 우리가 스테이터스의 리스트 값을 그러니까 리스트 객체를 관리했던 것처럼 똑같이 얘를 어레이 리스트나 이런 걸로 관리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리스트의 뷰로 보여줄 수 있게 getView에서 처리를 해주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대충 이게 어떤 형태로 처리되는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데이트 앳이나 뭐 이렇게 해서 트위터에서 했던 것들이 여기 보면 create time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JSON 포맷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파싱해서 처리한다. 그리고 각각의 그 글에 대한 정보는 메시지라고 해서 태그가 되어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는 여러분이 그 페이스북의 API 세트 레퍼런스를 보시면 될 거고요. 그거는 트위터 사이트에, 트위터가 아니라 페이스북 사이트에 그 정보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리스트 뷰가 되겠죠. 리스트 뷰 어댑터에 notify dataset change를 호출해서 우리가 리스트 뷰를 리프레시해주는 갱신해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를 해주면 우리가 그 결과값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여기 유저 타임라인 이렇게 해서 보는 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봤고요. 아까 우리가 인증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이미 한번 인증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미 저장된 정보가 있으니까요. 그걸 이용해서 바로 그냥 데이터를 가져와서 스테이트 리스트 뷰에다가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그 인증이 정상적으로 됐을 때 authorization listener라고 하는 이 콜백, 일종의 콜백 리스너 쪽에 on complete가 호출된다라고 했었는데요. 그 안을 다시 가서 보니까 아하, 우리가 이 페이스북 인스턴스에 페이스북 객체에다가 리퀘스트해서 me라고 하는 거를 리퀘스트라고 해서 달라라고 하면 JSON 오브젝트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JSON 오브젝트 안에 내 M이 나에 대한 정보 중에 내 이름이라든가 이런 값을 확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텍스트 뷰에다가 접속한 사용자의 인증을 받은 사용자의 이름을 뿌려줬죠. 그죠? 아, 그거는 이렇게 뿌려줄 수 있구나. 결국에는 페이스북은 전부 다 JSON이라고 하는 포맷으로 결과값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요 샘플 프로젝트 안에 아까 라이브러리를 쓸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요. 제가 페이스북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다고 했었는데 페이스북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식 라이브러리는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API 세트 보고 알아서 JSON 포맷으로 처리하세요 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약간 그러니까 조금 번거롭죠, 그죠? 그러니까 트위터처럼 아예 라이브러리가 다 이걸 처리해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렇게 이미 이런 기능들을 트위터처럼 라이브러리에서 메소드 호출만으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들이 또 별도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걸 갖다가 임포트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뭐 JSON 포맷을 처리하는 것, 지금 요 프로젝트 파일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고요. 이미 익숙해 있다면 JSON 포맷을 그냥 처리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API 세트를 보면 그 안에서 필요한 것들만 찾아서 여러분이 JSON 포맷만 이렇게 처리하면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글 쓰는 거 한번 볼까요? 자, 글 쓰는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나요? 네. 자, 라이트 버튼 눌렀을 때 우리가 트위터에서처럼 글을 씁니다. 똑같이 업데이트 스테이터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인풋 박스에 입력한 글을 파라미터로 넘겨줬는데 그 코드를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어떻게 돼 있나요? 페이스북 객체가 있으면 거기다가 리퀘스트 또 해줬어요. 아, 이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HTTP 포맷을 이용해서 리퀘스트하고, 그죠? 응답을 다시 받는 이런 형태처럼 보여요. 그래서 리퀘스트 하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달라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처럼 아예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번들이라고 하는 데다가 값을 넣어서 파라미터 값을 넣어서 리퀘스트에다가 던져주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내가 사용할 기능을 요 앞에다 넣어주고요. me feed라고 하는 기능을 넣어주고 거기에 들어갈 파라미터를 넘겨주면 되네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페이스북 API를 사용할 때 다 이런 포맷을 씁니다. 결국에는 이런 포맷으로 사용한다, 이 메소드를 사용한다, 이것만 알면 나머지는 전부 다 API 세트에서 이런 식으로 날려주세요 라고 하는 걸 파악해서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로 던져주면 돼요. 자,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질지 몰라도 트위터에서 라이브러리 이미 구현해 놓은 것보다 오히려 더 쉽습니다. API만 정확히 이해하면 여러분이 거의 모든 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날려주면 필요한 정보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훨씬 어떻게 보면 확장성도 뛰어나겠죠. 여러분이 필요하면 이런 코드를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바로바로 API 연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트위터처럼 글을 업데이트 해주는 거, 메소드 호출 하나만으로 된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이렇게 파라미터를 넘겨주는 방식인데 API 정의된 거를 보면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업데이트 한 다음에 다시 글을 쓴 다음에 다시 업데이트를 하면 여러분이 글을 쓴 다음에 그 결과값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실행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트위터에서 봤던 것처럼 기본적인 글이 있는데 글을 쓴 다음에 글쓰기 누르면 이렇게 글 쓴 내용이 업데이트가 돼서 새로운 글 이렇게 해서 맨 위쪽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트위터를 했었고 이번 시간에 페이스북 연동하는 걸 봤습니다. 자,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인증 과정이라든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가져오는 간단한 샘플을 봤는데요. 여러분의 앱에다가 페이스북 연동하는 기능을 넣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코드를 그대로 갖다 카피 페이스트를 해서 그죠? 잘라내기하고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연동을 쉽게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챕터의 과제 부분을 보시면 과제 부분, 안드로이드 미션 부분을 보시면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이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각자 해봤는데요. 이걸 진행을 이렇게 하면서 샘플을 보시면 화면이 똑같잖아요. 그죠? 화면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증을 하는 방식, OAuth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인증을 하고 나서 처리하는 방법이나 이거는 약간 코드가 틀리긴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화면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있을 거예요. 자, 트위터가 있고 페이스북이 있는데 왜 따로따로 내가 봐야 되나요?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사이트는 내부적으로 따로 연결을 할지 몰라도 화면에 보여지는 거는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거를 같이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요구가 많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미션 부분에서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했던 트위터 클라이언트하고 이번 시간에 한 페이스북 클라이언트 연동하는 거를 같이 붙여봅니다. 그래서 인증이라든가 글을 가져오는 코드는 다르겠지만 그걸 보여주는 결과는 하나의 화면에서 보여줄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트위터 연동하는 거나 페이스북 연동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신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기존에 있는 코드를 잘 접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붙여야 될 부분은 우리가 글을 가지고 와서 어댑터에서 하나의 어댑터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의 어댑터로 처리하면서 트위터에서는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객체가 들어가 있는, 여러 개의 객체가 들어가 있는 리스트를 어댑터에서 관리했잖아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는 우리가 피드 아이템이라고 해서 별도로 정의한 다음에 그걸 어댑터에서 관리했는데, 그거를 하나의 클래스로 통일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서 사용한 피드 아이템이라고 하는 걸 통일한다고 하면 페이스북 쪽에서 가져온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객체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을 빼내서 그것도 피드 아이템으로 바꿔준 다음에 이 어댑터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트위터에 대한 정보가 페이스북 쪽으로 통합이 돼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글이 트위터의 글이다, 페이스북의 글이다 라고 하는 것만 구분자를 주면 화면에서 이건 트위터예요, 이건 페이스북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구분해서 주던지 아니면 별도의 글을 이렇게 조그맣게 마킹을 해서 보여주던지 하면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을 통합해서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연동이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보는 그런 연동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푸시 서비스, C2DM이라고 해서 푸시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겁니다. 푸시 서비스는 지금 이제 트위터, 페이스북 연동한 SNS 연동하고는 약간 조금 다른 부분이니까요. 이제 SNS 연동하는 것,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연동하는 거는 저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까지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안드로이드 미션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여러분이 코드를 수정을 이렇게 해보셔야 익숙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해보고 나서 정확히 이제 이해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트위터나 페이스북 연동은 주로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코드를 약간씩 수정해 보면서 통합해 보는 걸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